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성경의 수에네로 알려져 있는 이집트 남동부 도시 아스완.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는 거대한 귀족의 무덤과 사막 한가운데 과거 기독교 문화의 전성기를 증명하는 수도원까지.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성지가 좋다.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자, 아스완의 하이댐의 모습인데요. 아스완은 이 이집트 자체가 워낙 드론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아스완 지역과 아스완 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거대한 나일강의 호수를 보고 계시고요. 바로 저것이 이제 아스완 댐 밑에 있고 또 위에 하이댐이 있는데, 이 아스완은 이 나일강의 이 남쪽이죠. 남쪽이면서 이제 우리가 아부신벨에서 이 아스완에 도착을 해서 또 역시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가는 것이고, 바로 이곳은 전형적인 누비아인들의 마을이죠. 이 누비아인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나일강의 모습 정말 이곳이 끝. 그러니까 이 고대의 애굽인들은 이 아스완이 나일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 자체가 이제 교통이고요. 이곳과 저곳을 건너가기도 하지만은 또 나일강에서 남쪽 위쪽으로 오갈 때에 주요 교통편이 바로 이 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끌듯이 이렇게 배 하나를 가지고 나일강 이쪽 저쪽 또는 나일강에서 남쪽 북쪽을 오가면서 택시처럼 하고, 요것이 누비아인들의 이 게스트하우스인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 게스트하우스를 정말 친절해요. 예, 누비아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약한 숙소로 가자고 해서 뭐 보통 한 5불, 10불만 주면 이렇게 나일강을 건네주기도 하고. 조금 전에 아부신벨에서 아스완에 도착을 했는데 강 이편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우리 숙소를 찾아갑니다. 네. 누비안 빌리지. 그리고 나일강에 사실 오늘날은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네. 이 아스완은 누비아인의 땅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여기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집트에 포함시켜서 그렇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누비아인은 바로 이 아스완 일대의 사람들. 네. 이 아스완의 성경 이름은 수에네. 이 무역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인근 북부 아프리카의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누비아 사막이 이제 양옆으로 펼쳐져 있고, 이 수에네는 이 이집트의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할 때에 최북단 믹돌에서 최남단 이 수에네까지, 그러면서 현지의 이름은 아스완. 자, 어느새 이제 해가 졌고요. 조금 늦게 숙소에 도착을 하는데, 자, 배가 닿고 이곳에서 다시 이제 조금 이 택시를 타고 우리의 숙소까지 가게 되는데, 뭐 거의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쪽 동쪽과 이쪽 서쪽을 오가는 이렇게 선착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물통이 있고 또 현지인들이 인사하니까 정말 반갑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매점처럼 먹는 것을 파는 가게가 형성이 돼 있고, 금세 해가 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툭툭이 한 20 정도니까는 한 1불 조금 넘는 가격으로 이제 숙소를 찾아가고요. 또 진짜 누비아인들의 이 아주 아늑한,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가니까 이렇게 정말 조금 이렇게 으쓱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일강가에 접한 방이 하나, 네 개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자그마한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앞에 나일강이 쫙 펼쳐져 있고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식당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서비스인데 배로 무료로
저 건너편까지 태워다 주고 이제 올 때 전화하면 태러 오는 이게 또 특별한 서비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하우스에도 이렇게 배가 있고 요게 이제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오, 물이 있어요. 이게 누비아인들의 무료로 얼마든지 때문에 물을 물이 공급해주는 풍부합니다. 이들의 문화임을 볼 수가 Yes. 있었고요. 자,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또 식사는 해야 되기에 이제 건너편 동쪽이죠. 동쪽으로 건너와서 슈크란. 이제 식사를 하고 올 때 15분 전에 전화를 주면 다시 태워오겠다. 이게 또 이 새로운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해주는 또 아주 흥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이 아스완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늘 이렇게 아스완 사람들은 건너오는 이렇게 나일 문화죠. 강변을 따라서 저렇게 네. 산책도 즐기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라 거의 외국인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일부러 한번 마차도 타주고 인근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요거 걷다가 힘들어서 그냥 5불 달라 그래요. 5불이면 1시간 태주겠다. 그래서 한번 이 아스완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타고 셰프 할일 자기가 먹는 식당을 셰프 할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들어갔지만 이게 물가가 비싸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아마 조금 외국인이라 비싸게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시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아스완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이곳이 이제 아주 유명한 재래시장 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오겠지만 어쨌든 인도한 식당으로 갔는데 뭐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금 비싸서 나오긴 했지만 한번 이 식당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잡은 고기를 키로대로 해서 요리를 해주는 것인데 정통 나일강 생선집으로 왔어요. 너무 비싸갖고 생선을 먹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이렇게 생선을 진열해 놓고 요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네, 아주 다양한 이 나일강은 그만큼 이 애굽에 이집트에 많은 생선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튀겨서 하고 자 이제 다음 날 숙소입니다. 숙소에서 저쪽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밤에는 몰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덥기 때문에 6시에 먼저 이 누비아 서쪽에 이 아주 중요한 수도원과 7세기 때 수도원과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고대의 귀족들의 무덤에 또 나중에 이 콥틱 루비아인들이 교회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 해서 이제 걸어서는 못 간대요.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꽉 잡아요. 낙타. 등으로 저는 좀 능숙하지만 이 안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이게 낙타는 이 잘했어. 타고 일어날 때하고 내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워낙 이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이게 이제 오케이. 끝. 자 갑니다. 이제 먼저 로얄 귀족 무덤에 이 3천 수백 년 전에 그들의 무덤 문화도 보고 또 특히 그곳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낙타를 타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든 거리였더라고요. 이 모래밭이라 한 발 한 발 걷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날 이 주인의 안내로 또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낙타 2마리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나일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과 높은 지역에 고대에 만들었던 무덤. 아마 아스완을 가시게 되면 꼭 여기를 한번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존재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 화강암의 바위를 파서 정말 거대한 건물과 같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3,000년 훨씬 전의 것인데
이렇게 이 아수안에서도 꽃을 피운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윤곽이 뚜렷한 건데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앱스가 있고 이게 교회였었기도 네. 하고요. 지금도 예배의 흔적이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 7세기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앱스 그 천장이 그려져 번성한 기독교 여러 이 나라였잖아요. 사도들과 이 성인들의 그림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쭉 이렇게 해서 정말 귀중한 7세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경에 이 일대가 수도원을 비롯해서 이 무덤을 재활용한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부흥기였죠. 예배처였습니다. 네, 보시죠. 예수님상 그려놓고 예배하며 정말 그러나 나중에 14, 15세기를 들어서 오스만 제국과 이 무슬림들이 쳐 들어오면서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다시 무슬림들로 개종시켰고 그렇게 번성했던 땅에 지금은 제 1%도 안 되는 아주 정말 극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덤에서는 이 나일강이 잘 보이고요. 정말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단단한 화강암에 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마치 건물을 건축한 듯한 정말 정교하고 웅장한 무덤을 나일강의 이 전망이 최고인 이곳 나일강 서쪽 산에 이렇게 이 고대로부터 이 아스완 지역의 귀족의 무덤으로 바로 이렇게 화강암 산지를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나일강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곳에 이렇게 귀족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이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짧고 내세는 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현대 살아갈 때는 대충 집을 짓고 살지만 영원히 거할 이 죽어서의 무덤에 이렇게 신경을 썼기 산 때문에 전체가 네. 거의가 다 네. 무덤 지역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사는 현세도 중요한데 이러한 그 사상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정말 보여줄 만한 무덤 하나를 열고 들어갔는데 900년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화강암의 이 색감을 네, 그대로 아름다워요. 살린 인공의 색을 가하지 않은 화강암 색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네. 살려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 거의 3,200년 전의 귀족의 무덤이라고 이 하는데요. 부에 이 벽화의 채색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정교한 벽화가 그대로 채색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왕도 아니고 귀족의 무덤인데도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아부신벨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턱을 깊은 안쪽으로 안쪽에 와, 이 있죠. 새겨진 이 벽화의 이 선명도가 대단합니다. 네, 지방 영주의 모습과 그 앞에 아들이 같이 앉아 있고 한상 차린 모습이 보여 있고 위에는 또 오리가 얹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당시의 음식 문화와 또 의복 전형적인 애굽인들의 모습. 특히 이 무덤은 이 무덤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이 아침에 동틀 때 햇볕이 이곳까지 비치는데 네. 이 무덤이 비치고 있는 방향이 이 아수안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섬 엘레판틴 섬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쪽이 동쪽이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에 햇빛이 쫙 안쪽으로 비치게끔 되어 있는 정말 이 애굽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탁 트인 아주 광활한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특색 있는 각각의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는 이제 황소가
밭을 가는 그림이라든지 네. 이 나일 강변의 삶을 이렇게 그려놓은 곳입니다. 정말 이 애굽의 농경 문화를 보게 되는데 이곳이 자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이 무덤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특징은 이 기둥을 이렇게 원형으로 마치 이 로마 시대 때의 기둥처럼 만들어진 로마 시대 이전 훨씬 이전의 무덤 형태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애굽 전역에 지금 우리가 이 고센 지역에서도 거의 뭐 한 800-900km 훨씬 남쪽 아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애굽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참 애굽은 대단했던 나라였던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나라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무덤에서 나일 강가로 연결되는 바위를 파서 통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엘레판틴 섬이지요. 이 엘레판틴 섬은 주전 3, 4세기, 4, 5세기에 모네스트리야? 유대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된 파피루스까지 오케이. 발견된 곳이고. 오케이. 자, 이제 낙타를 타고 그렇지. 이제 진짜 수도원 7세기에 이 누비아 사막의 영성을 나이스. 이끌었던 7세기경의 수도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100% 무슬림의 땅이지만 그 이전에는 아름다운 지금 기독교인들의 땅이었고 낙타를 타고 저 끝에 있는 수도원까지 가는데 야 이게 만약에 낙타가 아니었었다면 네. 걸어서 1시간도 능히 걸릴 길을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저 앞에 한번 수도원이 어디까지 이렇게 보면 있는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사막은 낙타가 유일합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이제 걸어왔더라면 뭐 한두 시간 걸려야 될 시간을 한 15, 20분 정도 이렇게 낙타를 타고 또 멀리서도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현지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뭐 동방박사돈이 나귀를 타고 별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신약의 모습들도 Yes. 있고 또 어. 다 보니까 금세 익숙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 사막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Yes. 역시 네 지금 왼쪽이 오래된 수도원이고 지금 왼쪽이 실질적으로 이 수도사님들이 거하는 수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컸어요. 예, 이곳에 누비아인 사막, 이집트의 영성의 현장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뭐 몇 번쯤 하니까 벌써 익숙해서 예 뭐 이 낙타몰이도 웬만하면 저를 칭찬합니다. 잘 탔다. 타고 싶지 않지만 이 사막을 횡단해서 오려면 어쩔 수 없이 탔는데 그래서 이 사막의 낙타가 교통수단입니다. 네. 이 낙타 타고 사진 한번 찍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낙타를 타고 이동해 봐야 이 사막에 얼마나 유용한지 그 낙타의 진가를 알게 되고요. 이곳에 오니까 역시 또 이스라엘이죠. 이집트죠. 이집트의 관리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네. 공짜로 어디를 가나 물을 공급해주는 누비아인들의 야 이렇게 이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네. 무한정 공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원해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시원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물이 차가워요. 그다음에 이게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 3층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컸던 이 수도원인데요. 예, 누비아의 아니. 콥틱 수도원입니다. 하나의 도시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곳곳에 예배실이 있고 또 이 수도사님들이 거하며 네. 지낸 생활 공간까지 또 순례자들까지 해서 이 광야 한가운데의 이 콥틱 수도원은 광야 영성의 현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대를 아랍이 정복을 했을 때는 이 누비안 기독교인들이 이곳 수도원에 피신할 정도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도피성 같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예.
정말 이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이 수도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한때는 이 기독교가 꽃피웠던 전성기가 7세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세기경의 이 수도원이 거대한 기독교 도시 같습니다. 네, 이 교회 역시 동쪽을 향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카이로에서 거의 900km 남쪽 깊숙한 누비아 사막 한가운데에도 원래의 이렇게 기술을 보니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오리지널 겁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기초 돌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네, 야, 그러니까 이 화강암 바위를 파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마 개인 기도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견고해요. 이곳에서 거주하며 기도했던 수도사님들의 화강암에 느껴집니다. 정말 바위 틈에 거하는 것 같은 이 안식이 느껴지고요. 또 이 앞에는 이렇게 또 건물이 있어서, 야, 네, 이렇게 평생을 아주 이제 안악하고 은둔이죠. 또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도시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했던 그 수도사님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숭고해집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 방수 처리되어 있는 게 플라스터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라든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듯 싶고요. 이렇게 플라스터를 해서 방수 처리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아수안 사막 깊은 사막 안쪽에 아수안 쪽에 이렇게 수도원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아랍의 침입을 인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거나 무슬림으로 개종한 아픈 현실이고 지금 이 기독교화된 것은 1%도 안 된다 그럽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이집트 내 누비아인들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저것이 이제 실제 수도사님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수도원이고 이쪽 방금 전에는 이제 폐허가 된 옛 올드 수도원이고.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사막을 지나서 다시 누비아인들의 마을로 들어왔고요. 뭐 누비아인들의 그 아주 그 채색을 입힌 독특한 이들만의 그 아름다운 문화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새벽 6시에 나가서 9시 넘어서 10시쯤 됐는데 이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낙타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또 애교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누비아인의 낙타 몰이꾼을 이렇게 만났고요. 자, 늦은 아침이지만 이제 더위를 피해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왔는데 이게 이제 아침 게스트하우스인데 참 먹을만해요. 또 아침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오니까 뭐를 먹어도 꿀맛이죠. 네, 진짜 꿀도 있고요. 어쨌든 참 이 애굽 나일강 1,400km 이 탐사길에 누비아인의 마을 아수안 수에네를 이렇게 한번 소개했습니다.